시하고 서귀포 내리게 이런 시하고 그랬고 요번에도 또 신구원 지사님도 와서 한 말씀 하신다 그러고 문대창님도 고문님도 하신다 그러고 해서 또 시청에서 이런 시 하면서 또 시내 이제 각 시내라 많이 안 돌아서 시내 돌고 이렇게 서명대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기로 했으니까 지켜보시면 좋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4~5명밖에 안 되면 실 나오는 사람은 잘 얼굴을 안 내놓으려고 그래. 내일 한글날을 맞아서 서울시당에서도 이제 기자회견을 강남역에서 받고요. 그리고 그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전보는 날에서만 창현식에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많은 동지님들의 관심을 드리고 이제 우리 이 자전거 트레킹 시위 강원 동지님들께서 또 자전거가 있으시거나 많은 분들께서 자전거를 가지고 계실 텐데 이런 거는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삼각기대라든지 깃발을 달고 산책을 나가시거나 할 때 그렇게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명대에서는 서명대를 하면서 1인 시위를 같이 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런 말씀드리기 때문에 서명 단장님들께서 그 1인 시위 피켓 필요하시면 충분히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같이 좀 하실 수 있으면 대단히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경기도는 10월 3일 행사에 1인 시위와 차량 시위를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상 그 동서남북에서 한 25대 정도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경기 남부 같은 경우는 평택을 출발해갖고 오산, 화성, 수원에 와서 8달 구청까지 돌면서 그 평을 8달 구청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체 평가한 결과 호응도가 주위에서 올라오면서 좋았던 평이 있어가지고 내일 하는 그 차량 주의는 동서남북에서 한 35대 정도 참가 예정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제가 경기 남부청과 경기 북부청에 직접 가서 집회 신고를 해본 결과 경기도는 지금 제재가 각 그 시군의 제재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 허가를 안 내주는 지역이 하남, 평택, 오산, 성남, 여주, 안산, 양평, 구리 그래서 이 집회 허가 자체를 지금 불어오고 있고 7일 그 경기도 도청 5거리에 4만 명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불어 통지서를 제가 직접 어제 남부청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차량 시위는 지금 9일날은 내일은 남양주, 가평, 양평에 9대, 5대씩 출발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근데 이제 양평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5대 이상도 안 된답니다. 4대. 그래서 이제 4대, 4대, 1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광명, 안산, 시흥 이쪽은 파주 1인 1차량 시위를 이 부분은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서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동지님들이 나오셔갖고 또 1인 1캐 시위를 지금 준비하고 권장하고 있으니까 10월 9일 각 지역으로 서명대가 다 움직이니까 많이들 나오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다음 주 내일은 좀 시간이 안 돼서 그렇고 다음 주에는 각 지역에 자전거 트레킹 그 시위를 할 계획이니까 각 서명 단장님들은 그 지역의 차량과 모든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경기도는 내일만 차량 시위하는 게 아니고 모레 토요일 날은 수원 자체적으로 9대가 수원 자체적으로 수원만 한 5시간 정도 차량 시위할 계획이고요. 또 서명대는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일요일 날도 하고 그래서 경기도는 꼭 토요일이고 우리 행사가 중앙당 행사가 아니고 시간 나는 대로 동서남북에서 서명대를 서명대를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경기도당 그 동지님들은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각 지역 그 서명대 홍보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이제 전달이 중앙당이 잘못하고 있는지 시도당이 잘못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전달을 제대로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이제 청주에서 차량 시위를 하고 뭐 하면은 제천이나 충주 사람들이 청주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경북에서 하면은 구미는 구미 쪽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면 돼요. 경주 사람이나 예천 사람들이 구미 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대구도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을 하면은 그 기자회견을 하는 주체들 있잖아요. 시당. 나머지 조직위원장 임명된 데라든지 지금 각 지역에 그 단체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1인 시위 하는 겁니다. 이 전달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니까 효과가 반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이면은 인천시당은 기자회견을 하면 되는 겁니다. 뭐 9명밖에 못 하잖아요. 그럼 인천시당에서 기자회견하고 차량은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인천시당 주관으로 차량 그 투쟁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각 요소에 사거리 중요한 포인트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겁니다. 거기는 전국에 어딜 가더라도 뭐 장날이 있으면 그 장날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왜 모여야 합니까? 그것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는 차량 시위나 기자회견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구미에서 기자회견 하면은 경주에서도 기자회견 하면 됩니다. 포항에서도 하면 되고 똑같은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문은 우리가 중앙에서 준비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국민의례 하고 그다음 기자회견 하고 각 이제 조직위원장들이 중요하다는 게 우리가 200명 정도 되면요 200곳에서 기자회견 하는 겁니다. 200곳에서 단지 하나 각 시도당의 대변인들이 그 시도당의 공보실이 있잖아요. 시도에 공보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클로즈 된 데도 있고 오픈된 데도 그거 가서 대변인들이 기자회견 하시면 됩니다. 대변인 혹은 청년 최고위원들 젊은 분들이 가서 기자 브리핑 하시고 만약 기자실이 안 되면은 그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 하세요.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오전에는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 하시고 오후에는 시도당 기자회견에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각 조직에 있는 대구를 예를 들어서 12개 같으면은 지금 조직위원장이 이제 7, 8명 정도 지금 되잖아요. 준비를 했는데 그럼 각자가 하는 거 달성해서 하고 이쪽에서 하고 각자가 각자의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장날 있는데 장날 앞에서 기자회견 하시고 1인 시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두 번째는 이 중앙당에서 자꾸 지침이 제가 이 얘기를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지는 거지. 전국에 아까 그 우리 집회 토요일 집회하듯이 모였잖아요. 지금은. 그럼 전국적으로 그 집회 나오는 분들이 전부 다 흩어져서 1인 시위를 하고 차량 등록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차량 시위 투쟁은 앞으로 계속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토요일 날은 집회를 하지 않으면은 우선 토요일 날은 중앙당 집회는 8군데 내지 10군데 집회 신고를 합니다. 그들이 받아줄 때까지 언제 우리가 폭발적으로 나갈지는
경찰들도 모르잖아요. 지금 제가 어디 가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경찰청에도 저 동선을 지금 잡으려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당 차원에서 무조건 수요일 날은 집회 신고를 하는 날 이렇게 잡아서 매주 토요일은 집회를 합니다. 단지 광화문으로 모여서 안 할 뿐이지 전국 집회를 하는데 그것이 1인 시위 형태든 차량 시위 형태든 자전거 시위 형태든 서명대든 또는 전단 배포든 당보 배포든 뭐 이런 전반적인 행동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투쟁 형태만 바뀐 거예요. 투쟁 형태만.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조직위원장님들도 시도당 중심으로 하는 기자회견은 뭐 소수의 인원이 시도당의 운영위원들이나 거기에 그 시도당의 위원장 또 시도당 뭐 대변인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고 경남도 마찬가지 다 창원으로 모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통영은 통영에서 하고 거제는 거제에서 하고 각자 다 자기 지역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차량은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중앙당이 토요일 집회 신고를 하듯이 차량 신고를 모든 그 전국에 있는 가동 뭐 2대면 2대, 3대면 3대 하시면 돼요. 뭐 예천에서도 차량 3대 신고해서 하시면 됩니다. 기자회견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경남 전역에서 창원으로 다 모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수 이틀간은 차량 집회, 그 다음에 그 서명대, 서명대는 사실은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서명대 할 때 단지 이제 칸을 나누는 부분 이런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10명 미만으로 서명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서명대를 안 하면은 여러분 확장성이 어렵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비교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서명대 한 곳도 안 한 시도당이 있는 반면에 부산은 서명대 일주일 내내 하니까 당원이 200명을 입당을 받은 거예요. 200명을. 그 중에서 91분이 200명 맞습니까? 300명인가? 91분이 책임당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서명대를 안 하는 거야. 그러고 뭐 차량 투쟁한다 이것도 그런 거 아닙니다. 자, 내일 투쟁은 서명대 우선 차량 투쟁 신고 안 한 데는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개별차 자기 차 하나에가 깃발 끌고 다니면 됩니다. 뭐 개별차 한 대 다니는 자기 차 몰고 혼자 다니는데 누가 신고합니까? 그거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매주 화수요일 날은 차량 신고 그 다음에 서명대 뭐 저희들이 서명대 신고하는 것은 서명대를 신고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어요. 단지 하나 좀 문제시하는 사람들이 와서 서명대를 방해한다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집회 신고를 하면은 집회에 대한 그 침탈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다. 그래서 뭐 어디에서 집회 서명대 허가 안 납니다. 아니 서명대 허가 언제 우리 서명대 허가 처음에 내고 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내일도 그렇고 3일 연휴 동안에는 전국 서명대 가동을 좀 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제 지침으로 좀 오늘 시도당 위원장님 오셨으니까 이제 울산을 들면 이런 거예요. 울산 크지 않잖아요. 크지 않기 때문에 한번 기자회견 딱 하고 나면 다 각자 지역으로 가서 각자 지역에 그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사람 많이 다니는데 가서 1인 시위를 하는 겁니다. 모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나눠가지고 1인 시위를 2시에 우리가 기자회견 하잖아요. 그러면은 3시부터 6시까지 뭐 3시간 정도 1인 시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동시에 기자회견과 동시에 기자회견을 할 수 없는 우리 동지들 같으면은 그냥 피켓 하나 집에서 서서도 좋아요. 피켓 하나 들고 그냥 사거리에 서시면 됩니다. 그게 1인 시위입니다. 여러분도 1인 시위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전국에 있는 우리 동지들이 또 우리 당원이 아니더라도 자유우파 국민들이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모습 그게 국민 저항권이잖아요. 다양한 저항의 모습이 있습니다. 1인 시위가 전국적으로 1인 시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 공화당을 항상 넣으십시오. 우리 공화당 보호가 돼요.
우리가 당의 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시도당 기자회견은 뭐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건 시도당 중심으로 하는 거고, 대전도 8군데가 8군데서 그 1인 시위 하는 겁니다. 대구는 12군데가 12군데서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는 거. 모이는 것은 시도당만 시당이나 도당의 운영위원들만 몇 사람 모여서 하면 돼. 왜냐하면 더 많아도요. 저 대구 예를 들면 더 많아도 규정을 모르니까 자꾸 걸리는 거야. 사람들이 한 40명, 50명 대구 와요. 그런데 규정을 모르니까 자꾸 거리뜨기에도 안 그렇지 옷 입고 나오니까 그 인원 9명 인원이 넘어 버리죠. 그래서 그래 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차량 시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자회견 끝나고 차량 시위 또 자전거 시위에 대한 거는 규제가 없어요. 자전거에 깃발 달고 한 20m 30m 뛰어가지고 자전거 도로 다니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막 기자회견 이게 아니고 차량 시위가 아니고 1인 시위를 전국적인 모든 당원이 1인 시위에 동참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집 앞에서 하시면 돼요. 자기 집 앞에 사거리 사람 많이 다니는 시장 거기서 1인 시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여파가 광화문에 우리가 모이는 집회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완전히 분산돼가 전국에 1인 시위를 하고 서명대를 하면은 된다. 서명대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파라솔 있잖아요. 파라솔. 요즘은 뭐 파라솔 하나 쳐도 됩니다. 서명대. 그냥 파라솔 하나 쳐서 밑에다가 서명대 현수막 붙이고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래서 자꾸 제가 지금 여기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말 전달을 잘못하는 건지 중앙당의 실국장들이 말 뜻을 못 알아듣는지 안 그러면 시도당의 전달이 잘못하는 건지 저는 이 얘기를 지금 똑같은 얘기를 지금 몇 번 하고 있거든요.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일부터 우선 서명대가 답이다. 서명대 하지 않고 차량 시위 기자회견 의미 없습니다. 서명대 해야 됩니다. 전국 서명대 풀가동을 연휴 동안에 하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날 잡은 것은 각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경기도는 수시로 서명대 한다 이렇게 그것도 좋고 그 대신에 토요일 날은 서명대 풀가동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평일날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토요일 날은 전체가 다 하되 평일날 할 사람도 평일날 하되 이렇게 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인 시위는 모여서 하는 게 1인 시위가 아닙니다. 전국에 우리 당원 40만 당원이 전부 다 1인 시위 깃발을 들고 1인 시위 문자 그 하나를 만들어서 하시면 됩니다. 전국에서. 그 다음에 자전거 시위는 지금 자전거 있으신 분들 자전거에 그냥 삼각대 그거 만드셔가지고 지금 이제 포맷은 줬잖아요. 그러면 그걸 간단하게 인쇄하면 그 뭐 1,000원 정도 하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해가지고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이런 시위 형태를 좀 내일부터 한번 이제 제가 뭐 다른 의문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북 예를 들면은 경북 도당이 구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주나 포항이나 안동이나 예천 사람들이 올 필요 없습니다. 각자 지역에서 예를 들어 경산은 경산에서 영천은 영천에서 그냥 1인 시위하고 기자회견 할 수 있으면 기자회견하고 그 사람들이 기자회견문을 국민들하고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직위원장이 누가 한 사람이 읽고 조직위원장이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내일부터 한번 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집회를 어떻게 할 거냐 뭐 그것은 여러분들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아무튼 좌파 독재 정권이 광화문에 차벽을 세우는 순간에 우리 공화당은 쉽게 말하면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에서 대규모 집회를 할 것인가는 내일 아침 일찍 공카에다가 제가 올릴 겁니다. 공카에다가 대규모 집회를 할 거냐 말 거냐 결정도 아직 안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차량 시위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디로 모이자 할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모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으면은 우리가 방법을 찾으면 된다. 뭐 그 사람들 막는다 걔가 욕할 필요도 없어요. 자 이제 우리 8군데 4만 명 집회 신고를 했으면은 막아보라는 거야. 8군데 다 차벽치고 해보라는 거야. 그렇게 옛날 속담 이런 거 있잖아요. 열 포졸이 한 도둑 못 잡습니다. 우리 애국지사 한 사람이 행동하는데 경찰 10명이 붙어도 못 잡습니다. 좌파들은 그래 대리라고 보는데 문재인 하는 짓거리 보세요. 광화문 잘 막았다고 국무회의에서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집회 신고했는 8군데 다 막아보세요. 국민 여론이 이제는 막 돌았습니다. 대구도 막고 구미도 막고 다 막아보라고. 결국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이깁니다. 그들이 탄압 정책을 그런 식으로 반응법적 정책을 쓰면은 우리는 합법적으로 그들과 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보고 부분은 아무튼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당대표하고 사무총장이 다 걸러서 봅니다. 그래서 문제시 되는 것은 제가 이번에 이기하면서 했잖아요. 윤리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됐고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원 간에 고소 고발하는 건은 대단히 불쾌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래놓고 중앙당에 와서는 되게 우리 당에다가 충성한 듯이 얘기를 해요. 그거 중앙당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당원 간에 고소 고발권은 취하하십시오. 고소 고발하고 저한테 문자 넣어가지고 우리 공화당은 이런 길로 가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하면 그게 진정성이 느껴지겠습니까? 동지들끼리 총을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360 방향 중에서 359개 방향이 적입니다. 적. 한 방향 남아있는 우리끼리도 총구를 갖다 대고 고소 고발하면 되겠습니까? 웬만하면은 서로 화해하고 풀고 도저히 못 풀 것 같으면 중앙당으로 올리세요. 윤리로. 우리가 판단할 테니까. 그거 중앙당에서 올리지 않고 그냥 말이지 상대방 고소고발하고 그것을 자랑이냐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은 옳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은 중앙당으로 민원을 넣으세요. 중앙당이 판단해서 당원들의 문제는 중앙당이 판단해서 우리가 판단해 볼 테니까 과하다 그럴 경우에는 상대방 보고 뭐 저도 이번에 누가 찾아왔어요. 그 문구가 과해서 내가 이런 문구 쓰시면 안 된다. 아무리 정당성이 있어도 동지들한테 특히 여성 동지들한테 막 그 쌍욕을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오라도 그거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요. 제 와이프가 우리 공화당 당원이고 태극기 집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런 욕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카톡방에 이런 데 묻고 있다?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못 나가게 하지.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 당을 음해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을 못 나오게 하게 될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원인을 발생시켜서도 안 되고 또 원인이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특히 카톡방 이런 데서 저희들 다 체크합니다. 제가 지금 카톡이 180군데 보고 있어요. 제가 다 못 보니까 비서실에서 체크해가 본다고요. 그러면은 그 카톡방에 보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도를 합니다. 그건 동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비판을 하더라도 예의를 갖춰서 나름대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서 해야 된다.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음해가지고 하든지 또 그 사람이 원인 제공을 했던 막 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풀리니까 고소고발하고 이러면 손실은 누굽니까? 그건 당이 손실 보는 거잖아요. 당의 재원이 손실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인 발생도 하지 말고 또 그 원인 발생이 했다고 해서 욕으로 상대방을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안 보는 거 가지고 다 봅니다. 그 다음에 그 고소고발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당원들 간의 고소고발건은 이제는 당원들 고소고발하기 전에 정말 고소고발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중앙당 윤리를 올리세요. 중앙당 윤리에서 체크해서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당 윤리에서 올렸는데 중앙당에서 조율을 했는데도 안 되면 그때는 뭐 저희들이 얘기할 겁니다. 도저히 이 사람은 안 되겠다. 그러면은 뭐 출당을 시키든지 제명을 시키든지 할 때니까 그때 고소고발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당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감사 메시지를 입당되면 바로 우리 중앙당으로 입력된과 동시에 감사 메시지를 보냅니다. 입당해 주셔서 고맙다고. 또 후원이나 당비 이런 부분들도 수시로 후원해 주신 분들, 특별당비 내주신 분들 이분들한테 수시로 이제 감사 메시지를 보내고 지금 사무처에서 그런 거 잘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 빠지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부자정당 만들기 해서 이 업종, 그러니까 다른 업종끼리의 위원회를 좀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분이든 생선을 파시는 분이든 작은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은 그런 당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이 업종 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동위원장을 2분을 저희가 추천했고 최고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통과됐습니다. 고태용 충북도당 위원장님하고 김태수 최고위원 2분을 이 업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오늘 임명장 고태용 위원장 임명장 주고 김태수 위원장 월요일날 드리겠습니다. 임명장 고태용 이 사람을 우리공화당 이업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우리공화당 대표 정원님들입니다. 부자정당만 부자정당. 자,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그거는 사탕 하나 줘요. 우리 중앙당 고맙습니다. 이거 꽃 앞에서 해야 되겠다. 기왕이면 꽃 앞에서 할래. 동지 여러분, 목요 우리공화당 전략회의 이상으로 마칩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후에 서청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애국합시다. 화이팅!